제7장 금융자산 1. 1. 금융상품 1. 금융상품에 의해 금융상품이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음, 음. 따라서 계약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나 의무는 금융상품이 될 수 없으며 음, 음,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 법인세 부채 등 음, 미래 금융 상품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운용 리스 계약도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실물 자산 재고, 유무형 자산도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금융 상품의 종류 1. 금융 자산. 금융 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 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음,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 자산이나 금융 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 4. 자신의 지분 상품 이하 자기 지분 상품이라 한다. 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수취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 상품. 이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음,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2.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인도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 음,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 상품. 3. 지분 상품. 기업의 자산의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3. 금융상품의 분류. 1. 금융자산의 종류. 금융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1. 표 7-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보통예금. 2. 대여 및 수취 채권.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예금 및 적금. 3. 지분 상품. 타 회사의 지분 상품 취득, 주식. 4. 채무 상품. 타 회사가 발행한 채무 상품 취득, 회사채. 원래 금융자산은 사업 모형과 현금 흐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나 이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이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을 말하며 음, 금융부채란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로 향후 금융상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금융상품 중 제6장에서는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 및 기타 수취채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외에 금융부채 및 상품은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캐시 앤드 캐시 이퀴벌런트.
의 분류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결제 수단이며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현금의 범위. 현금은 언제든지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서 회계상 현금이라 함은 단순한 통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자산을 모두 현금이라고 통칭한다. 현금을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7-2 통화, 동전 및 지폐, 자국 통화, 외국 통화 모두 포함, 전도금, 소액현금, 통화 대용 증권, 타인 발행 수표, 선일자 수표 제외, 배당금 지급 통지서,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우편 환증서, 요구불 예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사용 제한이 없어야 함. 한편 선일자 수표, 어음과 같다는 거지.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 우표, 수입 인지, 급여 가불증 등은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선일자 수표의 경우 매출 채권, 우표나 수입 인지는 소모품, 급여 가불증은 대여금으로 분류하며 사용 제한이 있는 예적금은 단기 투자 자산, 유동 자산이나 장기 투자 자산,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용이 제한된 현금, 예금은 현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는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유 목적으로 한다. 투자 자산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 상품은 현금성 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자를 정해놓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 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 예적금. 2.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3개월인지 다 기준은. 3.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선 예금 증권 환매체 등.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 3개월 이상이지. 한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은 단기 투자 자산, 장기 투자 자산은 쭉 가는 거. 3개월 이상. 4개월까지는 단기 투자 자산 정도로 보내. 4개월 정도까지는 12월 1, 2, 3, 4 12월 1, 2, 3, 3까지 4개월 정도까지 단기 투자 자산. 장단기 금융기관 예치금의 경우 위 표에서 단기, 장기 투자 자산으로 설명하였으나 이 외에도 금융기관 예치금이나 금융상품 등 여러 계정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당좌 예금 및 당좌 차월. 당좌 예금이란 기업이 자금 결제를 위해 거래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은 기업에 수표를 교부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예금 잔액을 근거로 자금 결제를 위한 수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이다. 이러한 당좌 예금은 기업이 자유롭게 입출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분류되며 주의할 점은 기업과 은행 간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당좌 차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해당 당좌 차월 금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되며 타 계좌의 당좌 예금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한다. 당좌 예금은 현금, 보통 예금, 우리나라에서 통상, 당좌 차월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 차입금.
어, 예제 1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수민은 2001년만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보고기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지폐와 동전 동그라미, 당좌 예금 잔액 한국은행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정기예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12월 31일자 지급 1인 국채 이자표 동그라미 이런 거, 부산지점 전도금 동그라미, 당좌수표 타임 발행 당좌수표 동그라미, 뭐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4. 은행 계정 조정표. 은행 계정 조정표는 회사의 장부상 당좌 예금 잔액과 은행의 실제 당좌 예금 통장 잔액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을 확정하기 위해 작성된다. 회사의 당좌 예금은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통해 언제든지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도난이나 횡령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회사는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위해 은행 계정 조정표를 수시로 작성하여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회사의 당좌 예금 잔고 금액과 은행의 계좌 잔액이 차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뭐 은행 계정 조정표, 기 1번 조정 항목 1 미기입 예금, 기 발행 미인출 수표, 채권 입금 추심, 은행 수수료 지급, 부도 수표, 회사 오류, 은행 오류 등등등. 음, 음. 만약 위의 사유를 조정한 이후 수정 후 잔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횡령 등의 이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조정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이미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으나 은행에서 입금 처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예금 계좌에서 입금한 것이므로 은행 측 조정 사항이다. 2.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거래처가 출금하지 않아 예금 계좌 잔액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이다. 향후 해당 수표 금액이 출금될 것이므로 은행 측 조정 사항이다. 3. 채권이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으나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입금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회사는 이를 장부에 수정하여 회계 처리한다. 4. 은행이 당좌 예금 수수료 등을 추금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사는 이를 장부에 수정하여 회계 처리한다. 5. 회사가 예금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였으나 해당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것으로 말한다. 해당 수표 금액은 예금 계좌에서 차감되므로 회사 측에서 수정한다. 6, 7. 오류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수정한다. 예제 2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3. 매출 채권. 현금 시험에 나올 내용은 분류, 현금 1번 현금 및 현금 자산, 2번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3. 재고 자산. 시험은 매출 채권에서 주로 나온다. 3.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의 의의. 1. 매출 채권의 의의. 1.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란 주로 영업 활동의 결과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매출 수익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아직 수취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매출 채권으로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매출 채권의 회수 시점이 장기인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의 장기 매출 채권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해당 거래의 금융 요소를 동시에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매출 채권의 인식, 평가, 제거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2. 수취 채권의 분류.
수취채권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 또는 유무형 자산 등을 신용으로 판매하고 판매 대가로 미래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를 말하며 음,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음, 1.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인 재고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장기성 매출채권 2. 미수금 일반적으로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3. 대여금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 한편 위 수치 채권 중 수업 목적으로 매출 채권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한다. 3. 회계 처리 1. 인식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당사자가 되는 때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다만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에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한다. 매출채권의 경우 인식일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일 것이다. 최초 인식 시점에 매출채권의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가격으로 측정한다. 2. 평가 매출채권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장기 매출채권은 유효일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단기 채권은 할인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취득금액, 거래 가격으로 측정한다. 이 매출채권의 발생, 인식과 측정. 매출채권은 매출의 인식 시점에 발생하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매출채권, 대변 매출 XX. 매출채권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결국 매출채권의 측정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매출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므로 매출 측정액이 곧 매출채권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매출채권을 인식한 이후 매출채권이 조정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매출 환입 및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이란 판매된 재화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반품되는 것을 말하며 매출 애누리란 판매된 재화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판매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 및 매출 채권을 차감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차변의 매출, 환입 애누리, 환입 및 애누리, 대변의 매출 채권. 2.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이란 구매자가 일정 기간 내에 판매 대금을 결제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 5%, N 30%, 그런 조건으로 매출한 경우 원래의 신용 결제 기간 30일, 30일이지만 10일 이내에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5%를 깎아주는 조건을 말한다. 매출 할인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총회법과 순회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총회법. 총회법이란 매출 시 구매자가 매출 할인을 받지 아니한다는 가정 아래 매출 시점에는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하였다가 매출 할인을 받는 시점에서 매출 할인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매출을 차감한다. 2. 순액법. 순액법이란 매출 시 구매자가 매출 할인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매출 시점에는 판매 금액에서 매출 할인 예상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액을 인식하였다가 실제로 할인 기간 내에 대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대금 회수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지만 대금이 할인 기간 이내에 회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 장부 금액보다 초과로 회수되는 금액을 할인 기간 경과 이익, 이자 수익으로 등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은 회계 처리는 조기 결제를 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없으나 만기 결제 시 두 방법의 차이가 발생한다. 만기 결제 시 총액법은 매출액이 만 원으로 인식되나 순액법은 9,500만 인식되고 500원은 이제 수익이다. 3. 대손회계 매출 채권의 평가 기업이 신용 판매를 확대하는 경우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매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의 매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상황, 즉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를 대손, bad debit이라고 하며 대손 가능성이 존재하는 매출 채권을 적절한 조정 없이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은 실질적인 가치보다 과대 표시된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 채권의 가치를 적절히 공시하기 위한 대손 회계 처리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1. 직접 상각법. 직접 상각법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 채권을 제각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실제 대손 시 처리. 직접 상각법은 매출 인식 시점과 대손 상각비, 손상자손의 인식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수익 비용 대응에 부적절하며 재무상태표의 매출 채권이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자산이 과대 인식되어 순실현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한국 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충당금 설정법. 충당금 설정법은 각 결산일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의 회수 불확실한 금액을 추정하여 해당 금액만을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매출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금액을 대손 상각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실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매출 채권을 제각하고 이를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다. 한국채택 회계 기준 제 1109호에서는 대손 상각비를 손상자손 대손 충당금을 손실 충당금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매 결산 시 대손 예상액 기말에 있어야 할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재무 상대표 접근법 에서 장부상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으로 인식한다. 한편 실제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재회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재회수 시 1. 기대신용 손실 모형 매출 채권은 채무 상품으로서 결산 시 회사가 추정하는 대손 예상금은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하여 추정한다. 기대 신용 손실은 신용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 또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각각 손실 충당금, 대손 충당금으로 측정해야 한다. 기대 신용 손실이란 개별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 평균한 신용 손실을 말한다. 즉 매출 채권에 대해 기업이 채무자로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기대 신용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기대 신용 손실은 계약성의 현금 흐름, 이자와 원금 마이너스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기대 신용 손실을 산정할 때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최초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다. 일단 하고 하자.